단순히 뭐 햄릿 대 돈키호테 이래가지고 과단성 있는 사람, 뭐 우유부단한 사람 그렇게 많이 정리하죠. 하잖아요. 그냥 우유부단한 사람을 넘어서서 읽다 보면 좀 짠하기도 하지만 되게 불쾌한 면이 있더라고요. 저한테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주변 사람들한테 나 괴롭다고 막 이러고 징징거리면서 스트레스를 폭발하면서 정작 이걸 폭발시켜야 될 이 클로디어스한테는 폭발 못 시키고 굉장히 예민하고 날서 있고 오만방자하고 우유부단하고 네, 우유부단하고 약자한테 막 강하고 약자한테 강하고 뭐 그런 건데 사실은 이게 또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나는 안 그렇다라고 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보면서 아유 이렇게 얼굴 달아오르는 그런 느낌들 많이 받기도 하고 햄릿 보면서 아니 요즘 뭐 결정 잘 못 내리는 사람들은 햄릿을 안 읽어도 햄릿 증후군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. 요즘 사람들이 이런 햄릿 증후군에 좀 걸리는 이유가 따로 심리학적으로 있습니까? 있죠. 그러니까 햄릿 증후군이 이제 기본적으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해서 행동을 하지 못하는. 맞아요. 계속해서 생각만 하는 거를 얘기하잖아요. 만족을 거의 못 해보고 산 사람들. 혹은 반대로 햄릿처럼 태어났을 때 이미 왕의 자식이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뭔가 딱 가지면서 만족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. 그냥 무조건 만족된 사람들. 이 양쪽이 정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정장애가 오는 거예요. 결정은요. 생각은 이성과 논리로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. 최종적인 결정은 감정의 절제 도장을 받아야 일어날 수 있는 게 그게 결정이거든요. 한마디로 더 이제 요약을 하자면 햄릿 증후군이라 부르는 결정장애는 감수성 장애예요. 아하. 정서가 잘 발달되지 않은 거죠. 근데 저는 그 햄릿적인 인간형에 대해서 이 작품을 다시 읽으면서 아니 지금 사람을 죽이는데 그것도 숙부를 이 정도는 고민해야 되지 않나? 왜 제가 이 프로를 하면서 김경일 교수님한테 몇 번 배운 것 중에 중요한 이야기 하나는 어떤 딜레마가 있을 때 무엇을 택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얼마나 심사숙고하느냐. 시간이 중요한 것이다. 이런 말씀 해주셨었어요. 근데 왕실과 덴마크 전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중요한 포인트. 이 정도 고민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우리가 왜 그게서 서스펜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 안 일어나야 하잖아요. 그래서 공포 영화에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먼저 보면 그냥 다람쥐였고 뭐 이래야지 하자마자 뭐 날라오고 와서 이 사람 죽고 그 다음에 하자 태국 공포가 그래. 태국 공포. 아 그래요? 그래. 서스펜스가 없구나. 근데 그 극적인 그 서스펜스를 위해선 결국 그 최후의 순간까지 이야기를 끌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다시 정독을 하면서 아니 햄릿처럼 이 정도면은 뭐 그냥 보통 사람 같은 문제가 거예요. 있는 인물로 이렇게 그러니까 감정짓게 우유부단한 게 문제 같진 않아요. 다른 문제는 많으나 네, 조금 덧붙이자면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게 햄릿이 이런 갈등을 겪잖아요. 근데 인간이라면 다 그런 정도의 갈등을 겪을 텐데 희곡이라는 그게 특성상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밖으로 표현이 되잖아요. 독백이랑 방백이라는 형태로 사람이 보통 그 갈등을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죽일까 말까 고민하는 게 표정이나 행동 뭐 이런 상황으로 묘사가 되는데 얘는 그걸 말로 다 하잖아요. 내가 뭘 하고 있고 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유난히 더 이 사람이 유유부단하다라고 생각되게 만들 수밖에 없는 말로 것 쏟아내니까. 같아요. 말로 다 쏟아내니까. 그걸 요 얘기를 그대로 같이 고민한 사람이 있어요. 버나드 파리스라고 한 사람이 이게 1990년대 초반에 나온 책인데 책 제목이 Bargains with Fate예요. 바겐은 거래하다고 페이트는 운명이죠. 그러니까 운명과 거래하다예요. 근데 이 버나드 파리스는 문학 전공입니다. 근데 그 책을 감수해서 같이 저자 제목에 들어간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테오도르 루빈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자아 심리학자예요. 정신과 전문인데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딱 말씀하신 이 정도 고민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하면서 인간이 가짜 고민을 한대요. 가짜 고민. 슈도 디시전이라고 해서 가짜 결정인데 인간이 운명과 맞닥쳤을 때 거래하는 장면에서 첫 번째 하는 게 연기. 지연하는 거야. 그냥 계속 내일 생각하자, 내일 생각하자, 내일 생각하자. 두 번째 하는 게 반항. 괜히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 반항하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바로 뭐냐면 주저하는 거. 근데 이런 가짜 결정들을 계속 하다 보면요. 기본적으로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는데 그 루빈에 의하면 기회주의자로 가든가 아니면 과거에 대한 향수를 절절하게 그리면서 죽어간다고 돼 있어요. 그러니까
이적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고민과 고민, 그 딜레마 상황에서 고민을 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. 근데 가짜 고민과 고민 사이에서 이렇게 학자들이 그것도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가 되면 이 햄릿의 모습에서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은 고민을 또 해야 되는가를 네. 알 수가 있겠죠. 그렇구나. 근데 햄릿이 이제 클로디우스를 죽이는 것만 그렇게 계속 결단을 못하지 사실 사람 꽤 죽이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편지에 이제 영국에 갈 때 이 편지를 가진 사람을 햄릿을 죽이시오라고 하는 거를 바꿔가지고 자기 옛 친구들을 죽이라고 바꾸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어요. 그냥 보자마자 죽이시오라고 하고 나중에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어머니랑 얘기를 할 때 커튼 뒤에 숨은 사람을 푹 찌를 때도 전혀 주저함이 없고 오로지 이제 숙부를 죽일 때만 주저하는데 오히려 그런 대조 때문에 훨씬 더 비정하고 이 사람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이 가짜 고민 같은 게 정작 숙부를 죽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우리로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이유로 물러나잖아요. 지금 죽이면 저 사람이 천당 가겠지? 이러면서 물러날 때 저의 느낌은 뭐냐면 사람 죽이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왕을 죽인 다음에 그 뒷감당을 못하는구나. 근데 햄릿이 그러지 않고 영국으로 떠보잖아요. 근데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. 아, 그게 악령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? 근데 딱 보고 이제 확신을 했잖아요. 확신을 하고 죽여야지라고만 마음을 먹었는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, 이 사람이. 근데 기도해서 죽으면 천당 간다. 이런 이유로 물러섰는데 그 기도하고 있을 때 죽이지 않은 게 그냥 뭐 천당 갈까 봐 이게 핑계가 아니고 정말 미운 거야, 저 사람이. 그래서 영혼마저 지옥에 보내려고 참은 거예요. 그래서 전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오피리오 아버지 플로니어스 죽일 때는 그건 사고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감정이 격해져 있었고 엄마한테 막 못할 말을 하면서 누가 엿듣고 있으니까 휘두른 사고로 이제 죽은 거니 그것도 이제 충분히 뭐 좀 저는 이해가 가고 극적인 개연성은 충분히 그래서 있어요. 저는 예. 이성적인 인물로 보고 있나요? 예. 저도 그거에 다 동의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전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햄릿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.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복수죠. 명분과 의지와 능력과 상황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. 이 네 가지가 어떤 거 하나라도 빠지면 그 복수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. 이거는 정말 저도 어떤 일을 할 때 체크리스트로 삼아야 되겠다라 할 정도로 완벽한 목록이에요. 생각이 그 목록에 맞추어서 행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 이 모든 상황이 갖춰졌을 때 머뭇거린다면 그 진짜 우유부단할 텐데 그런 장면은 없는 것 같아요. 네. 그 고전이라는 게 그 끊임없이 재해석될 수 있고 그 시대에 따라 또 같은 시대에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읽는다는 것을 오늘 정말 실감했고 게다가 이게 그냥 소설이 아니라 희곡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걸 무대에 올리면 정말 연출가의 연출에 따라 그리고 각 배우들의 그 순간 한 대사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도 갔다가 저렇게도 갔다가 거의 무한한 그 경우의 수가 나올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셰익스피어의 어떤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.